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을지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앞선 이슈와 조금 맞물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시 1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AI 가속기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에이징랜드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네. 물론 에이징랜드 자체적으로 칩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만약에 사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에이징랜드랑 TSMC랑 공식 협력사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TSMC 공장에서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캐파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징랜드 제품이 워낙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TSMC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되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개발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도 있잖아요. 바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TSMC를 떠나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시너지가 나오면서 만약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 기업들은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의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3분기 실적 때 그런 부분을 오늘 장에 상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더 크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설계만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50%가 넘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하고 8%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42,000원 구간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든 차트들이 뭐냐면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급락이 나올 때입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켰어요. 네, 물론 이때는 악재가 나오고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손절할 사람들은 다 하고 바닥권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매물대를 이젠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더 가볍게 기존에 계속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보다 물량이 가벼워지면서 신규 물량으로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장에서 42,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종가쯤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수익의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AI 칩과 관련해서는 개발 자체보다도 TSMC만큼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국의 엔비디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장 안에서는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진 몸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오늘 정도의 선에서 42,000원대 구간을 지켜준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이런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관해서도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고 몸집이 어떤지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이병호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장중 대응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보존제약으로 한번 가보시죠.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국산 38호 신약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식약처 허가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조만간이면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제일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에서도 약간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며칠 동안에 급등락이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오늘 비마약성 진통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불면서 한 차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딱 5일선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의 연속성, 그 상승의 연속성은 저는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회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가격대 부분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릴 수 있지 않나. 지금 23년도에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페타닐이나 이런 부분, 마약성 진통제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로 성공을 할 경우에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유한양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약간 부담감 때문에 조금 멈춰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나올 경우에 거기서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을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 제약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안 오른 기업들 중에서 호재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이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상승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가 있는데요. 딱 비보존 제약이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종가까지도 한 번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노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6,000원 가격대를 꼭 지켜주는 게 좋다. 6,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6,000원 초반대에 들어가서 내일장에서도 수익을 한번 챙기는 모습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안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단연 신약 개발이겠죠.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을 것이라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판매량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6,0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AI가 포착된 그 시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수익권에 안착해 있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AI가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포착 시그널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AI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어도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있기 마련이죠. AI 시스템이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전히 증시에서 시끌시끌한 경영권 분쟁이 예고된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전 실업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 연합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간을 매매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음봉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연속성이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테마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너무나 좋고, 고려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대는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까지도 이런 경영권 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못해도 고려양처럼만 올라가 준다라면 한 기대감 때문에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이 워낙 안 좋으니까 차라리 강한 쪽에서 아싸리 반도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나 너무 좋게 나와도 못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하는 부분,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YG 플러스가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의 도박성 짙은 종목들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고려한 사태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급락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이런 경영권 분쟁이 얘기가 나오면서 빚을 발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저는 수급세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봤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윗골이나 아니면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됩니다.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런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갭상승 이후로 지금 윗골을 달면서 떨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짧게 차라리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2% 3%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예고되어 있는 호전실업 만나봤습니다. 현재 증시가 크게 조금 힘을 발휘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한 부분에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는 부분이 경영권 분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싸움 구경이 일어났을 때 제2의 고려 아연을 꿈꾸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 호전실업 그래도 다시 한번 장중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기가 막힌 시점에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AI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AI가 9시 31분경에 호전실업을 잡아줬죠. 이 시점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AI 시스템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 다각도로 살펴주시는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가장 처음에 그래도 잡아줬네요. 카티스 만나보도록 하시죠. 9시 15분경에 잡아줬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전투에서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국방정보본부가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에 또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드론 관련 보안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티스 경계선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죠. 여기저기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티스는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카티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핫했던 섹터나 테마성 종목들을 보자고 하면은 드론 관련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폭 드론 관련해가지고 테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공격이 왔을 경우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드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물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방산주로도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시장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방산 관련해가지고 엮였을 때 지금 시장에서 정말 잘 가고 있는 대형주를 보자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RG 넥스와 현대로테 이렇게 방산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카티스도 이제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방산주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대감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AI가 첫 번째로 오늘 잡았던 종목이고 수익률도 6%까지도 나왔고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연속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 구간이 있어도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고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배열 초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간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배열 초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있다. 지금 가격대가 3,800원, 3,000원 후반대인데 저는 충분히 5,000원 구간까지도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로 보시고 대응하실 분들도 한 번 정도 이 종목을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부터 한번 5,000원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드론 이쪽은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섹터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세를 같이 받아가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티스도 오늘장 안에서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시죠. 정배열로 추세 돌림이 일어날 경우에는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3,880원이고요. 5,000원까지 내가 중장기로 조금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AI 시스템에게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15분경에 포착이 됐죠. 장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포착을 해내서 여러분이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그 시점을 포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AI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장중에 AI 시스템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로운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VT라는 종목을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VT 관련해가지고는 뭐냐? 바로 다이소 화장품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리들샷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인데 상반기에 정말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먼저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끼쳤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이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또 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가의 하향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품절템 리들샷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수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화장품 하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만약에 수출이 될 경우에 거기서 인기를 끈다라면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품절을 떠나서 중국까지도 품절 대란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문제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들이 지금 요즘에 화장품 관련 주주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 얘기다. 아예 중국과 연관이 없던 기업이 이제 중국까지 수출까지도 이뤄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까지도 확산이 되면 이 회사 자체로는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 호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고점 부분까지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세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AI가 포착하고 나서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34,000원 구간대도 충분히 공략이 괜찮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끌고 왔던 종목이 이제는 드디어 호재가 나오면서 재차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포착 종목으로 VT 살펴봤습니다. 리들샷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업체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수출 기대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맞물리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여기를 또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있겠습니다. 한번 돌파가 어렵지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놓고 보더라도 참 괜찮을 종목일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급등 시세가 연출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전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AI 시스템을 주식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메시지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들을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멘토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포착이 됐을까요? 네, PM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잡는 종목인데 잡을 때마다 거의 5%의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제가 가장 많이 말씀해드리는 차트가 나왔죠. 바로 엠파 파동이 나왔던 부분인데 AI가 제일 잘 잡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그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켜야 되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세가 나오고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PNT가 딱 오늘장에서도 그런 차트 흐름세가 나오고 올라갔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HBM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삼성발 HBM 관련해가지고 엮였던 부분이 되게 커요. 그 말은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여파로 PMT도 갑자기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올라갔다. 우리가 그러면 기대해 볼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다들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발 만약에 엔비디아 컬테스가 통과하고 들어갈 경우에 HBM 들어갈 경우에 나머지 종목들 이때까지 못 올라갔던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HBM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PMT가 한 주축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우하향을 하면서 제일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평선을 돌파하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돌파를 한번 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재차 이제 이평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제 엠파 파동도 나왔는데 이제 정배열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카티스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인 하향세 그리고 이평선 돌파를 한 번 정도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고 PNT 같은 흐름세가 나왔다. 근데 만약 카티스도 그런 비슷한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5,000원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고 PMT도 지금부터는 좀 시세를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1차 정도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은 목표가는 6,000원 부분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이 4,700원 부분인데 충분히 20%가 넘는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